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한솔. 그 이름 뒤에는 아버지 김정남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체제는 그를 밀어냈고 우리 가족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 조용히. 그 말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웃음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어머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등이 조금씩 굽어가는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솔아, 살아남는 게 먼저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체제에 대한 체념이자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만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름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고, 나는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시받던 이름, 김한솔, 그것이 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고 밤에는 불을 끄고 편히 잠드는 일상. 보통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나에게는 손에 닿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한솔아, 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일이 있어서. 친구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어디를 가든 보이지 않는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대상이었습니다. 관찰당하고 기록되고 평가받는 존재.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솔아, 평범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택지란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체제를 바꾸고 싶다기보다 체제 밖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곳, 그저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무게를 갖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상상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길을 걷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 꿈은 언제나 현실의 무게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가 꿈꾸는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나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부스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말이 끊겼습니다. 한솔아, 아버지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동남아의 한 국제공항, 사람들로 붐비던 그곳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독극물 테러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공항 CCTV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쓰러지는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 그리고 구급차.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남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 당국의 연루 가능성이. 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나는 직감했습니다. 김정은이 보낸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아버지를 제거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솔아,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왜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표적은 나에게 옮겨왔다는 것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사셨는데 왜 이렇게 가셔야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 그들이 이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를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나는 다른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낯선 사람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창밖에서 같은 차량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착각일까?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아챘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도 이상했습니다. 통화 중 잡음이 들렸고 문자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공포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공항에서, 거리에서 어느 순간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김한솔 씨입니까? 누구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30분 안에 뒷문으로 나오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한솔아, 어디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어디든,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나는 짐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여러 나라를 거쳤습니다. 몇 개의 도시를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기차, 자동차,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살아남는 걸까? 마침내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자유조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안전하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자유와 달랐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지만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외출은 사전에 허락받아야 하고 연락처 변경도 보고해 주세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자유로워진 건 아니구나. 이름은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자 감시받아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저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한솔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안전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솔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총알과 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립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상과 한 발 떨어진 채 존재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셨고, 나는 이제 커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살아남은 자의 대가인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방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하루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뒷모습, 말없이 긴 침묵 속에 사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한솔아,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겁이 많아서 조용히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솔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정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왜 아버지를 죽였어? 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김정은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아버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며칠 후 자유조선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한솔 씨, 우리는 당신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숨어 살 겁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할 건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살아남기를 원하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을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대신 살아남아 기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솔아, 복수는 너를 지키지 못한다. 살아남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평양, 그곳은 이제 내게 금지된 땅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평양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건물들이 서 있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곳에도 내가 알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 골목에서 마주치던 이웃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저들은 모를 거야. 진실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위험해지고 침묵하면 비겁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솔아,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북한에서 또 탈북자들이 잡혔다고 하더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한솔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야. 내가 무리하지 않기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비겁함일까? 아니면 언젠가를 위한 준비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별을 볼까? 저 별빛이 닿는 곳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그것이 자기 위로인지 진심인지 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살아남는 것도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겠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이 공간에서 어느 날 뉴스에서 김정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였다. 하지만 나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김정은은 김정남을 죽였습니다. 위협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한솔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은 증언자일 뿐입니다. 어느 날 자유조선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솔 씨, 결심하셨습니까?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억하고 언젠가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솔아,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솔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을 쥔 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의 조용한 저항을 말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습니다. 김정은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잊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이 북한에도 닿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귀여운,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없앨 수는 없다. 김한솔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